9, 8월 공통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9번 문제인데요. 자, 9번 문제는 이제 로그가 자연수가 될 조건이죠. 네, 수능에서 아주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네, 항상 지수로 풀기 때문에 먼저 로그 2에 이제 이 잡혀있는 값을 자연수라고 잡아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절대값 fx가 2의 3-n승의 -1이 되겠죠. 자, 그 값을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니까 항상 0보다 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조건은 1하고 2하고 3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차함수의 모양을 우리가 그려서 이제 관찰을 해보면, 절대값이니까요. 가운데에서 이렇게 접히면서 0하고 1하고 3, 이렇게 3에서는 3번 만나고, 1에서는 4번 만나고요. 0에서 2번 만나게 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항상 이제 조사할 때는 이 가운데 이 꼭지점을 맞닿게 조사를 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줄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식을 세울 때 지금 모든 실수 x의 개수가 9개고 합이 9라고 했으니까요. 자, 합을 이용할 때는 대칭성을 사용해야겠죠. 자, 그래서 가운데 축을 a라고 잡아주게 되면은 이 위에서의 3개를 더한 거는 3a, 4개를 더할 때는 4a, 2개를 더할 때는 2a. 자, 그래서 총 9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a의 값이 9, 즉 a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f5를 구할 때에는 자,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해서 4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9번 이제 자연수가 될 조건을 봤는데요. 자, 요즘 추세의 문제에 정확하게 들어맞고요. 그리고 이차함수 관찰하는 이 주제까지 아주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10번 문제인데요. 오랜만에 또 이제 그 함수의 극한 이 그래프 있는 게 조금 뒤에 번호로 나왔습니다. 연속이랑 함께 나왔는데요. 자, 절대값 fx-gx가 이 식이 이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f 함수가 이제 불연속하는 지점을 연속으로 바꿔줘야 될 텐데, 자, 그랬을 때 그 중심을 지나가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극한값의 차이가 좌극한하고 극한의 차이가 절대값은 같겠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중점을 지나간다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2분의 3하고 4,3을 지나간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8, 몇을 지나가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1차 함수가. 자, 그래서 네모로 박스를 뚫어주게 되면은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델타 x분의 델타 y를 생각해 보면 4-2분의 3-2분의 3이 바로 8-4분의 네모 3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가 되겠죠. 함수의 극한 이 그래프 읽는 것도요, 오랜만에 이제 나왔으니까요. 이것도 아주 좋은 주제라고 보여집니다. 속도와 거리 문제인데요. 속도와 거리 문제에서 이제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하는 문제로 같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가조건을 보니까요. t가 2보다 클 때는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속도가 0이 될 수는 있지만은 부호까지 바뀌진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앞에 t-4가 있으니까 이 뒤에는 2차식도 4를 근으로 갖고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vt를요, 우리 t-4의 제곱에 t-k라고 우리가 잡아줄 수 있고요. 당연히 k는 4면 안 되겠죠. 자, 이때 조건 나를 보니까 5에서의 위치가 p가 4에서 5까지 움직인 거리와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x4의 위치가 이제 0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시각이 4일 때 위치가 0이어야지 5까지 움직인 거리가 이제 4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가 5에서의 위치와 같아지겠죠. 원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자, 지금 0부터 시작해서 우리 4까지 아직 1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속도 그래프는 위처럼 그려지고요. 자, 위치 함수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자, 원점에서의 위치가 0이었어요. 시각이 4일 때의 위치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 이 그래프가 풀마고 위에가 3차니까 아래는 4차가 되죠. 그래서 우리 4차 그래프 중에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1대3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네, 속도가 또 0이 되는 위치는 시각이 1일 때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서 K값 아직 구하지 않았었잖아요. 그 K값이 1이라는 거 파악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의 두 근이, 여기서의 두 실근이 1하고 4라는 거 파악했으니까, 자,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5하고 4가 A하고 B의 값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에서 우리 그 방향을 바꾼다는 게 속도가 0이 될 때, 그리고 좌우에서 부호를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 좀 더 생각해서, 네, 속도가 0이 되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는, 네, 접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파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점에서 출발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니까 나와 조건에서 시각이 4일 때도 원점이다 라는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 원시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하는 걸로, 네, 속도가 1에서도, 시각이 1에서도 속도가 0이라는 걸 구해서 마지막엔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주면 되는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네, 넓이의 비가 1대7로 주어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같은 사인 값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그 길이의 비율이 1대 루트 7이다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각을 우리가 3분의 파이, 여기도 3분의 파이, 여기도 3분의 파이, 그러면은 여기는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보조선 AD를 그어줘야 되는데, AD를 그어도 되고 BC를 그어서 해도 되겠죠. 네, 저는 이제 AD 쪽으로 그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건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보니까, 네, 같은 사인 값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네, 여기 AB의 비율과 AD의 비율이 1대 루트 7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루트 7, 자, 여기가 1,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요, 우리 이제 삼각형에서 우리 정삼각형이니까요, 비율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를 2대2 루트 7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네,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은 여기가 1동그라미, 여기가 루트 3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피타고라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위에서 28이고 여기 3이니까 전체가 5가 돼서 이 길이는 4가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AB 대 BD의 비율도 이렇게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정확한 길이를 구해내야 되는데요. 네, 정삼각형의 넓이가 9 루트 3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는 이제 6이 되겠죠. 네, 이쪽에다 넣었습니다. 4분의 루트 3의 a제곱이, 네, 9 루트 3이 돼야 돼서 a 값이 6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가 6이니까요. 여기가 이제 1동그라미, 여기도 1동그라미, 여기는 4동그라미니까 요만큼이 6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동그라미가 진짜 1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AB의 길이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5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네, 반지름을 구하고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네, 두 원이 겹치는 경우에는 보통 우리 이제 원주각의 성질을 많이 쓰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네, 내각하고 외각의 그 사인 값이 같다는 걸 통해서 길이의 비와 함께 여기 있는 이 보조선을 그은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 안에서, 네, 그 길이들을 정확한 값을 구해낼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우리 코사인 법칙으로, 네, BD의 길이의 비율을 구해도 되지만, 코사인 법칙은 우리 수선의 발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특수각을 알고 있거나 또는 비율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쉽게 구해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13번 문제인데요.
네, 13번 문제는 이번에 강K에서 두 번이나 다뤘던 주제이기 때문에 강K 그 미적분 28번이랑 네, 그 공통 문제에서 같은 주제를 한번 연습하고 풀면은 좀 더 네, 도움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네, 아래 이제 기울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위 함수는요, 그 n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라서 불연속 함수입니다. 그랬을 때 임의의 음수 a하고 양수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식이 항상 네,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3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네, 분모를 올려서요. 양수니까 올려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한쪽으로 넘겨주면은 fb 빼기 3b는 fa 빼기 3a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때 우리가 gx를 fx-3x라고 잡아주게 되면은 네, 음수 a에 대해서 gx의 최대값이 네, 양수 b에 대해서 gx의 최소값보다 항상 작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네,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원래 이렇게 가는 그래프를 이제 당긴 거죠. 그랬을 때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당겼을 때 여기에서의 이 최대값이랑 여기서의 이 최소값을 비교하는 거죠. 네. 둘 다 양수일 때요. 이 값이 이제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가까워질 거고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최소값이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둘 다 아래로 생겼을 때는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최소값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마지막 남은 경우는 네, 0부터 1 사이에서는 음의 영역을 갖고 있고 네, 1부터 k까지는 양의 영역을 갖고 있을 때 이 양의 영역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점점 줄어들다가 자, 이게 줄어들게 되면요.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가 아래로 생겨서 요게 이제 줄어드는 과정인데 이게 줄어들면요. 결국에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이렇게 생긴 거에서 얘가 이제 줄어드는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 양의 넓이도 줄어들지만은 이 음의 넓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서는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네,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이 감소하는 양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감소하는 요 양이 여기 증가하는 양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가까워지면요. 0하고 1은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순간이 바로 네, 최소로 변하는 순간이다 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값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네, 이 식을 4를 이제 띄어낸 식에서 적분을 한번 시켜 볼게요. 곱하기 4는 마지막에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는 가운데 x-2분의 k로 잡아주면 이제 기함수 형태로 날아가죠. 그리고 2분의 k-1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은 지워주고 뒤에 있는 2분의 k-1만 남겨주면은 2차 함수 공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k-1에 6분의 k 세제곱이 될 텐데 이거는 우리 4차 함수의 개형이죠. 0에서 3중근을 가지고 2를 뚫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인데 이거는 언제 최소값을 가지죠? 네, 3대1의 비율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극소가 되는 점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k값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마지막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네, 마지막 계산을 하기 위해서 위에 그래프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식이요, 원래 있었던 식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식의 형태죠. 여기에 이제 4배를 한 형태인데 이 식을 그대로 이제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0부터 3까지 계산하니까 좀 더 편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8배를 빼주면 되는 건데 원래 마이너스 4배씩 되어 있는 요 지금 아래로 내려오고 위로 올라갔던 요 그래프를 이제 반대로 더해준 상태니까요. 감소 이제 뺄 때는 2번 빼줘야겠죠. 그래야 원 형태의 넓이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8배를 0부터 2분의 3까지 지금 k가 2분의 3입니다. 네,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거는 순수하게 이렇게 0부터 3까지 적분을 했고요. 뒤에 있는 값은 방금 위에서 사용한 요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계산하면은 이제 18-8분의 9가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에서 적분을 이제 넓이로 이렇게 양의 넓이, 음의 넓이로 해석하는 아주 좋은 문제가 나왔는데요. 네, 우리 이거 이제 22년 수능에 그 12번 문제 변형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식으로 얘를 다 이제 일일이 구해서 최소값을 찾는다라기보다는 처음에 그래프의 개형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건 안 되는 게 우리 바로 보여지고요. 여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계속 감소할 수 있다는 걸 파악해서 그래프 개형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3차를 2차로 줄여서 적분하는 게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분 문제는요, 노가다 문제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노가다를 이제 해서 시험 때는 이제 급하면 풀 수도 있지만은 복습할 때는 꼭 이렇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이제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15번 문제인데요. 네, 그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점의 개수로 새롭게 정의된 함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처음에 식을 보니까 이제 얘는 x축으로 t만큼 이동을 시켰고 얘는 y축으로 t만큼 이동을 시켰죠. 자, 이렇게 x하고 y로 동시에 이동되고 있으니까 관찰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을 y는 ax승 더하기 t로 바꿔주면은 자, 결국에 로그 ax랑 ax승을 이제 둘 다 어떻게 변환시킨 거죠? 네, y축으로 이제 t만큼 당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관찰해 주면 한꺼번에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쉽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네, 이때 사각형의 넓이는 4라고 했으니까요.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는 2라고 잡아줄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이제 2를 고정시켜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하는 범위가 K부터 시작해서 2 더하기 로그 A의 2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해보면 되겠는데요. 네, 주어진 값에서 2 더하기 로그 A의 2가 있잖아요. 이 경우는 얘가 이제 제일 많이 올라왔을 때 그림이니까 이런 식의 얘가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지나갈 때 이때의 경우가 이제 2 더하기 로그 A의 2를 더해준 이런 경우가 될 텐데요. 자, 이 값이 이제 쭉쭉쭉쭉 내려오는 거죠. 계속 내려오면서 이제 두 개씩 이렇게 만나게 되다가 자,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걸치는 순간이 생기겠죠. 자, 만약에 이 경우가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위에 있는 함수가 이제 내려오면서 얘는 더 내려가고 얘도 더 내려오면서 언젠간 이렇게 걸쳐있는 이렇게 두 개 만나는 순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다른 색깔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는 경우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구간이요, 중간에 끊겨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끊기지 않고 마지막에 K 그리고 맨 위에 2 더하기 로그 A가 있다는 얘기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결국에 처음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오다가 여기 정확히 걸쳐 있을 때 이 위에서 지수함수 이렇게 내려오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걸쳐 있는 이 순간이 이렇게 딱 맞닿으면서 순간적으로 다시 2를 만들어주고 얘는 내려가고 얘는 더 내려오면서 다시 2를 만들어주고 마지막 순간은 이렇게 되면서 이때가 이제 우리가 K 값을 구하는 순간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국에 이 점하고 요 점이 바로 뭐다? 로그 AX하고 Y는 AX승이 지나가는 그런 점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C하고 D 점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C 점만 찾아주면은 대칭이 되니까 D 점도 찾아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2 더하기 로그 A의 2만큼을 끌어올린 건데 그 길이가 바로 요 길이죠. 이만큼이 지금 2니까 그 아래에 있는 길이가 로그 A2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t를 넣어주고
그럼 여기 이제 t 더하기 2가 될 텐데 한 문자에 대한 방정식이 세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네, 이 높이의 차이를 우리 t 더하기 2하고 t를 넣어서 생각해보면 로그 a의 t분의 t 더하기 2가 되고요. 네, 그 값이 로그 a의 2가 되니까 t의 값이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의 좌표가 나오게 되고 d의 좌표도 나오게 되는 거죠. 네, d의 좌표로 그래서 a x승이니까 네, 밑에 들어있는 a를 구해주고요. 자, 아까 이게 마지막으로 요 식이 지금 이 x승 더하기 k가 되는 경우죠. 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4,2를 지나가야 되니까 네, 대입해주면은 16 더하기 k가 2가 돼서 k 값이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지수함수 그래프 문제를 평행이동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그를 두 개 관찰하는 것보다 지수하고 로그를 같이 관찰하는 게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는 위에서 이제 x 더하기 1, x 더하기 1만큼 평행 이동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이 문제가 이제 20번 난이도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네, 살짝 이제 꼬아놓은 걸로 보여지고요. 네, 아래에 있는 식에서 이제 AB의 길이가 3분의 2 루트 13이고, 그리고 X축하고 평행한 직선과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만난 점이 잡혀있는 ABC, 요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하기 1, 더하기 1은 지워주시고요. 네,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을 시켜주게 되면은 0부터 4까지의 그림인데 1부터 4까지를 관찰하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우리 지금 하나는 코사인 그래프고 하나는 사인 그래프이기 때문에요. 네, 같은 높이를 가지려면은 결국에 요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걸 먼저 파악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2분의 파이만큼의 이제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자, 근데 지금 주기가 얼마예요? 네, 주기가 4입니다. 자, 그럼 2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길이는, 죄송합니다. 주기는 8이죠. 그럼 2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길이는 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2라는 거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고요. 네, 여기 AC의 길이는 2다. 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면은 BC의 길이가 네, 3분의 4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겠죠. 네, AB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자, 이때 그러면은 네, A하고 B의 Y좌표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이 A점의 좌표를 네, 스몰 a라고 잡아주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A 더하기 2가 될 거고, B의 점의 좌표는 A 더하기 2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넣어보니까 A점의 좌표는 코사인 A가 될 거고요. Y좌표가. 네, B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사인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둘의 차이가 3분의 4니까 코사인 더하기 사인이 3분의 4가 되고, 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코 둘이 곱한 거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건데 사코를 구해주면은 네, 이제 곱셈 정리를 통해서 곱셈 법칙을 통해서 2분의 1에 9분의 16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18분의 7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주기하고 최대최소 그리고 이제 대칭성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때 지금은 이제 평행이동을 통해서 곱셈 법칙을 쓰는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21번 발견적 추론 이제 규칙 찾기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A4하고 A8 특정 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네 항들을 우리가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A1부터 A5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역추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A4하고 A8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보기 위해서 위에 조건을 보니까 네, AN이 홀수일 때는 P를 더하고요. 자, AN이 짝수일 때는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P는 지금 A4는 홀수이기 때문에 자, P를 다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더해지는 P가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눠서 문제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더해지는 값이 네, 짝수일 때를 보면은 네, P가 짝수면은 이제 7을 더했으니까 또 홀수, 그 다음도 홀수, 그 다음도 홀수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의 홀수가 지나가서 23이 되는 거니까 P의 값은 4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고요.
만약에 p가 홀수라고 하면은 그 다음 게 이제 4의 배수가 될 수도 있고, 네, 4의 배수가 아닌 2의 배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4K, 그 다음에 4K 더하기 2로 나눠주게 되면, 자, 4K인 경우가 4K, 2K, K로 넘어갈 거고, 자, 4K 더하기 2인 경우는 2K 더하기 1, 그 다음에 얘는 홀수니까, 자, 그 다음은 2K 더하기 P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P가 홀수니까 이 값은 이제 짝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식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자, 얘가 짝수라고 하면은 얘는 46이 될 거고, 그 전에 건 92, 그 전에 거는 184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홀수라고 하면은 K 더하기 P가 23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 더하기 P가 4K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둘이 빼주면 K-7은 23-4K가 되면서 K 값이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P의 값은 17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둘 다 우리가 이제 구해낼 수 있겠죠. 여긴 이제 6이 되는 거고요. 그 전에 거는 12, 그 전에 건 2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자, 마지막이 짝수였으니까요. 여기 위에 이제 계산 과정이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이 값에서는 2K 더하기, P 더하기 1이 46이 되는 거고요. 두 배니까요. 자, 7 더하기 P는 4K 더하기 2가 되는데, 자, 둘이 빼주면은 2K-6 더하기 마이너스 P는 위에서 빼니까 44-4K가 되죠. P 뺐으니까 없어졌죠. 자, 그러면은 얘는 6K가 50이 돼서 이제 자연수가 안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만 나온다는 걸 확인했고요.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역추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값이 이제 P가 4일 때고요. P가 177일 때고요. P가 17일 때입니다. 자, 그래서 역추론을 하게 되면은 이 전에 있었던 값이 짝수에서 이제 7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14여도 되고, 뭐 28이어도 되고, 그리고 56이어도 되고, 이렇게 쭉 나갈 수 있지만은, 지금 문제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제일 작은 이 값에서 최소값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아래로 이제 4를 빼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4를 빼면 이제 음수가 나오니까 안 돼서 6으로, 그 다음엔 다시 4를 빼주면 이 값이 제일 작은 값이 되겠죠. 제일 큰 값은 얘를 관찰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184인데요. 184에서 7로 넘어갔고요. 그럼 7에서부터 이제 커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114, 그 다음은 28, 그 다음은 56. 이 경우가 가장 큰 값이 되겠습니다. 합을 구하면은 328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견적 추론 문제에서 이렇게 사이로 끼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서 이제 짝수냐 홀수냐를 많이 따져주는데, 지금은 간격이 3개나 나 있잖아요. 그래서 4의 배수 아니면 4의 배수가 아닌 짝수, 그리고 홀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주면은 문제를 관찰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공통 22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 4차 함수 fx하고 gx에 대해서 합이 주어져 있고요. 자, 이때 4차항이랑 1차항만 존재한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조건이죠.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두 함수가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항상 이게 성립한대요. 자, 두 함수가 이렇게 그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자, 이 값이 이제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면은 둘이 빼서 이 값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요런 그림이죠.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해석은 임의의 실수, 이제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자, 앞에 있는 함수 f의 최소값이 뒤에 있는 함수 g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니까,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있는 함수의 최소값과 뒤에 있는 함수의 최대값을 비교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번에 강대케에서 같은 이제 그 미적분 28번에서 같은 아이디어를 사용했었는데, 자, 얘를 보니까 g1의 값이 0이다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 함수에다 우리가 1을 넣게 되면은 fx가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f1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정 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항을 먼저 대입하면서 문제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 f1이라고 하는 게 함수 f의 이제 극소값, 최소값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즉 f'1이 0이라는 거를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이제 두 4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같으니까요. 두 함수의 차이가 오른쪽에 있는 함수인데,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최대값을 가져야 되니까 2차 함수 아니면 상수함수가 되겠죠. 이랬을 때 최대값은 어디서 갖는 거죠? 네, 여기다 1을 대입해 준 결과 f1에서 갖게 됩니다. 즉 f'1 빼기 g'1도 0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f'1이 0이었으니까 g'1도 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가식에서요, f'x 더하기 g'x가 네, 8x의 세제곱에 더하기 2k니까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해 주면은 네, k의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거를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을 한 다음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조건 가를 통해서 우리 함수 fx를 이제 완성을 시켜 볼게요. 네, 방금 위에서 fx 빼기 gx가 3차 이하라고 했잖아요. 3차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fx 빼기 gx는 3차가 없어요. 그러면 fx 더하기 gx도 3차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둘 다 3차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f하고 g는 3차항의 개수가 0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 실근의 합이 0이라는 거를 네, 근의 합이 0이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럼 함수 fx가 지금 f1도 0이고 f'1도 f1은 최소값이고 f'1이 0이기 때문에 자, 지금 최소값 마이너스 6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네,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6을 구할 수 있겠죠? f1은 마이너스 6입니다. 자, 그러면은 fx가 x-1의 제곱에 자,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뒤에는 x제곱에 더하기 2x가 돼야겠죠. 앞에 마이너스 2x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미지수 a를 더하고 마이너스 6으로 우리가 묶어줄 수 있고요. 자, 함수 gx는 g1이 0이기 때문에 x-1의 제곱에 x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b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줬고요. 문자가 지금 a하고 b 두 개가 있으니까요.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g1을 이용하기 위해서 f2하고 g2를 구해보게 되면요. 이 둘을 더했을 때 값이 여기 나와 있죠. 네, 여기다가 2를 대입해 주면은 10 더하기 a 더하기 b가 16이 되겠습니다. 즉 b는 6-a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자, 이제 다 되었습니다. 네, 함수 fx는요 1에서 접하는데 이 뒤에 있는 값에서 그림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6에 접하는데 뭐 앞에서 그 값을 또 가지든 뒤에서 그 값을 가지든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겠죠. 즉 실근이 2개 이상 더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식에서 뭘 쓸 수 있죠? 네, 판별식을 써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접해 있거나 아니면은 떠 있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4분의 d를 적용하면은 1-a 값을 통해서 a의 범위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때 g2의 값은 2를 넣어주면은 14-a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값은 1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대값은 이제 13이 되는데 이때 우리 하나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지금 4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고 얘가 지금 f고 여기를 1이라고 잡아줄게요. 자, 그랬을 때 fx 빼기 gx의 그림이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접하는 이런 그림이잖아요. 자, 근데 이 함수가 2차 또는 상수라고 했는데 이 값이요 지금 최고차항이 음수이거나 그럼 최고차항이 0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 빼기 g도 우리가 한 번 더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함수를 우리가 이제 빼게 되면은 x-1의 제곱으로 묶이게 되고
뒤에 있는 값은 a에서 6-a를 빼주니까 2a-6이 되겠습니다. 즉 2a-6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되는데요.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a의 범위가 하나 더 나오게 되고 우리는 문제에서 최소값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2번에서는 이제 최대값만 구하라고 했지만은 최소값도 같이 구해주면은 좀 더 공부가 잘 되겠습니다. 네, 중요했던 점은요. 먼저 두 함수의 부등식을 모든 실수 x일 때랑 임의의 실수 x1, x2일 때로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네,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렇게 x가 1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최고차항의 개수까지 따져보는 네, 이 과정까지가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네, 공통 과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